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얘기는요.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아주 놀라운 해법에 관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이렇게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들이 왜 그렇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멈춰서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하향식 에너지 정책이 결국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중앙정부가 지역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럼 주민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부담만 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집 뒷마당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사업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돼 버립니다. 진짜 문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주민을 그저 희생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봤다면 새로운 해법은 주민을 사업의 파트너로 대하는 겁니다. 이건 뭐 관점을 180도 바꾸는 거죠. 바로 여기서 프로슈머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프로슈머는요, 단순히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까지 공유하는 주주, 말 그대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을 뜻합니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주민이 단순 보상 대상에서 사업 파트너로 전환될 때 님비는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에이, 이게 그냥 이론뿐인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거 실제로 증명해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주 구갸리 마을인데요. 이곳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의 주인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을은요, 외부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민 수용률이 무려 100%였고요.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은 고스란히 마을 복지 사업에 다시 쓰였습니다. 결국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마을 공동체는 더 끈끈해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 그 성공의 청사진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성공의 비결은요, 마치 튼튼한 신전을 바치는 세 개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정의의 원칙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가장 첫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는 그런 상향식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수용성은 설득이 아닌 참여에서 나온다. 주민들을 나중에 다 결정해놓고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거죠. 사실 이게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익을 나누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째는 연금형 모델이라고 해서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처럼 꼬박꼬박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둘째는 아예 지역 공동체가 사업 지분을 갖는 주주 참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형 모델은 그 수익금으로 마을 회관을 짓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환경적 정의죠. 이건 사업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쌓고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문제예요. 신뢰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환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둘째,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들으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에너지 텃밭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집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듯이 우리 동네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혜택도 다 같이 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전담 조직입니다. 이런 곳이 중간에서 갈등도 조정하고 전문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중립적으로 문제를 푸는 중재자 역할, 그리고 우리 마을의 에너지 리더를 키워내는 교육자 역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돕는 사무국 역할까지요. 물론 이렇게 마을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너무 과도한 규제들은 좀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하고요. 또 갈등을 관리하거나 이익을 나누는 이런 중요한 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법으로 딱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주민 참여형 에너지가 더 이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최종 공식을 딱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에다가 투명한 이익 공유를 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에너지의 미래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